월드컵에서 진짜 무서운 건 강팀을 만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건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운명이 어느 정도 갈린다는 겁니다. 바로 조편성입니다. 사람들은 월드컵 조 추첨을 그냥 어느 나라랑 붙는지 정하는 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조 편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는 우리가 알던 월드컵과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고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입니다. 기존 32개국 체제에서 48개국 체제로 커졌고 조별리그도 12개 조, 각 조 4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팀은 조별리그에서 3경기를 치르고 각 조 1위와 2위뿐 아니라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8팀까지 30위 강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쉬워진 거 아니야? 3위도 올라갈 수 있다며. 맞습니다. 본선 진출국이 늘었고 조 3위에게도 기회가 생겼으니 얼핏 보면 약팀에게 유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3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조 편성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조는 1승 1무 1패만 해도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조는 같은 승점이어도 골득실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전 월드컵에서는 조 2위 안에 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계산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3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고 조 안에서 2팀 안에 들면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조 3위 비교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내 조 안에서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의 3위 팀들과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골 더 넣었는지, 한 골 덜 먹었는지, 경고를 얼마나 받았는지 같은 작은 차이가 32강 진출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 월드컵에서는 조 편성이 단순한 대진표가 아닙니다. 생존 확률표입니다. 어떤 팀과 같은 죄 들어가느냐에 따라 1승이 쉬워질 수도 있고 무승부 하나가 엄청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경기 대패가 전체 대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팀에게는 조 편성이 더 중요합니다. 우승 후보급 강팀처럼 어떤 죄 들어가도 압도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면 전 첫 경기 상대, 두 번째 경기 상대, 마지막 경기 상대의 순서까지 전부 중요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월드컵 조 편성은 단순히 강팀을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팀이 하나라도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조 안에 절대 강팀이 하나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늘 강팀을 만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두 팀입니다. 그중 한 팀이라도 확실히 승점을 노릴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 경기부터 계산이 됩니다. 한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면 나머지 두 경기에서 무승부 하나만 해도 30위 간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편성이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강팀 하나, 피지컬이 강한 팀 하나, 역습이 빠른 팀 하나가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름값만 보면은 이제 죽음의 조처럼 보이지 않아도 전술적으로는 지옥 같은 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상대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팀들이 모이면 랭킹만 보고 해볼 만하다고 말해도 실제 경기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월드컵은 이름값이 아니라 스타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은 공을 오래 점유하는 강팀보다 몸싸움이 강하고 세트피스가 좋은 팀을 더 어려워합니다. 어떤 팀은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보다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팀은 남미식 개인기보다 유럽 중위권 팀의 조직적인 압박에 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편성에서 진짜 봐야 할 건 피파 랭킹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스타일, 이동거리, 경기 순서, 체력 부담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경기 순서입니다. 같은 조라도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 대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경기를 이기면 팀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선수들은 자신감을 얻고 감독은 두 번째 경기에서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첫 경기에서 지면 모든 게 꼬입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반드시 승점이 필요해지고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실점할 위험도 커집니다. 월드컵에서 첫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승점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회 전체의 심리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 월드컵은 개최지가 넓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경기가 열리고 개최 도시도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피파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 월드컵은 16개 개최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이 말은 조 편성뿐 아니라 경기장이 어디에 배정되느냐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라도 이동 거리가 길고 기후 차이가 크고 시차와 환경 적응이 어려우면은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드컵은 단기전이기 때문입니다. 리그처럼 38경기를 하면서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별리그는 딱 3경기입니다. 첫 경기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 두 번째 경기에서 이동 피로가 있었다. 세 번째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했다. 이런 작은 변수가 그대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 월드컵의 조 편성은 단순히 상대팀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과 장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3분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48개국으로 늘어나면 약팀에게만 기회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강팀에게도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강팀도 조별리그에서 한번 삐끗하면은 탈락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3위 중 8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강팀은 한 경기 정도 실수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중위권 팀들은 더 복잡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강팀은 실수해도 살아남고 중위권 팀은 작은 골득실 차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 월드컵에서 조편성은 더 공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1 위를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조2 위, 조3위가 되었을 때 어느 쪽 대진으로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32강부터는 토너먼트입니다. 한 경기 지면 끝입니다. 조별리그에서 겨우 살아남아도 32강에서 바로 우승 후보를 만나면 대회는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편성과 토너먼트 대진이 잘 맞으면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목표를 단순히 통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1 위로 올라가는지, 조2 위로 올라가는지, 3위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는지에 따라 32 강상대가 달라지고 이동 동선도 달라지고 체력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드컵은 한 경기 한 경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대진표 위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국 대표팀 이야기를 해보면은 더 쉽게 이해됩니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늘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완전한 약팀은 아니지만 우승 후보도 아닙니다.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매 경기 압도적으로 지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팀 한 팀, 해볼 만한 팀 한 팀,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팀 한 팀, 이런 구조가 나오면 16강, 이번에는 32강 진출 가능성이 꽤 생깁니다. 하지만 강팀, 피지컬 강팀, 수비가 단단한 팀이 같이 들어오면 이름값보다 훨씬 어려운 조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첫 경기 상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 경기를 이기면은 이후 운영이 쉬워집니다. 네. 첫 경기에서 비기더라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에서 지면은 남은 두 경기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특히 강팀을 마지막에 만난다면 초반 두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해야 하고 강팀을 첫 경기에서 만난다면 패배하더라도 골득실을 크게 잃지 않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 편성은 단순히 누구랑 붙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붙느냐의 문제입니다. 6분쯤에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2026 월드컵에 조 편성이 중요한 이유는 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조 편성이 나오면은 팬들은 바로 계산합니다. 우리 팀은 어디서 경기하는지, 어떤 도시로 가야 하는지, 항공권과 숙박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동은 가능한지. 특히 북중미 월드컵은 개최지가 넓기 때문에 팬 입장에서도 조편성은 여행 계획과 직결됩니다.
조 편성이 곧 비용이 되는 겁니다. 예전 월드컵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도시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세개국 공동 개최입니다. 물론 조별리그 일정은 최대한 배려되겠지만 여전히 개최 범위 자체가 넓습니다. 팬들은 경기 티켓뿐 아니라 이동과 숙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편성 발표는 단순한 축구 이벤트가 아니라 팬들에게는 돈과 시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흥행입니다. 조 편성에 따라 월드컵 초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강팀끼리 너무 일찍 만나는 조가 나오면은 초반부터 화제가 됩니다. 반대로 개최국이나 인기팀이 비교적 쉬운 조에 들어가면은 그 팀이 토너먼트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흥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파 입장에서도 조 편성은 단순한 추첨이 아니라 대회 전체의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물론 조 추첨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48개 팀은 포트로 나뉘고 각 조에는 포트별 팀이 배정됩니다. 피파는 개최국과 포트, 대륙별 배정 원칙을 적용해 조 추첨을 진행합니다. 포트 1에는 개최국과 상위 랭킹 팀들이 포함되고 나머지 포트는 랭킹 등을 기준으로 나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단순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포트 안에서도 팀 스타일과 현재 전력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조 편성은 늘 논란이 됩니다. 어떤 팀은 꿀조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팀은 죽음의 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